건강한 우리 몸. 자 알아야 덜 아프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네. 네. 이렇게 병원 출퇴근하시면서 꽃 뭐 이렇게 보십니까요? 네, 저희 병원 주변에 벚꽃이 네. 많아가지고, 예, 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제가 그 전 시간에 소리학당에서 수업을 받았잖아요. 네, 네. 소리 잘하게 하는 침 뭐 이런 거 없어? 침 한 방 딱 맞으면 소리를 막 완전히 깰돌 같은 그런 거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네. 이렇게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부종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부종은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실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요. 저도 자주 붓기 때문에 예.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냥 둬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부종, 이 붓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여성분들, 제가 그래서 아마 다들 겪으셨을 텐데 궁금한 점 있으면 샵 9030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열어놨습니다. 그래요. 어째 부을까요? 네, 그래서 부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붓는다고 네, 보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왜 혈액순환이 안 되냐가 원인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특발성 부종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은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든지와 같은 이런 질환들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저하돼서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증상을 좀 잘 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장에 좀 문제가 있다면 숨이 남들보다 간단한 활동에도 숨이 쉽게 찬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심장이나 간, 콩팥의 문제 같은 심각한 질환에 의한 부종은 또 이 부종의 형태가 함효부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요 부종이요? 네, 네. 이 함효부종이 뭐냐면 네. 우리가 똑같은 부종이라도 이게 손가락으로 눌렀다가 뗐을 때 그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함효부종이라고 하고 조금 더 주의해야 된 그런 부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뭐 이렇게 뭐 의학 뭐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눌러놨는데 안 푹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네, 네, 안 맞습니다. 올라오고 그대로 있는 거 네, 그거 네. 얘기죠. 그럼 가장 흔한 그 부종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심각한 질환에 의한 부종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종인데요. 그래서 가장 흔한 부종의 유형이 특발성 부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발성 부종? 네, 네. 그래서 이 부종을 호소해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1차 의료기관은 의원이라든지 한의원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방문하신 분들의 약 27%가 이 특발성 부종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60%는 실제로는 부종이 없는데, 이제 본인은 부종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었고, 나머지 13% 정도가 뭐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이제 원인 질환이 있는 그런 부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발성 부종 할 때 이 특발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원인이 없을 때 원인 질환이 없을 때 그때 특발성 분태성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같은 경우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고혈압이 있다 하면 분태성 고혈압, 특발성 고혈압 이렇게 용어를 쓰고, 그래서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혈액순환이 저해돼서 부종이 나타나는 게 특발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부종이 없는데 부종을 호소한다. 요거 60%가 그런다는데 뭔 뜻이래요? 네, 그래서 이게 60%인 분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살이 좀 이렇게 찐 것을 부종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예. 제가 웃어도 됩니까? 왜냐면 제 경험이거든요. 예. 자꾸 부서요. 그래갖고 예. 이거는 살이 찐 게 아니고 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지가 안 맞지. 갑자기 이렇게 부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게 부은 것이 아니고 살이 찐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실제로 부종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종은 하루 중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루 변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벨트가 낮에는 잘 맞았는데 오후가 되면 잘 안 맞더라. 이런 거는 이제 하루 만에 살이 찐 건 아니고 이제 부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많이 그래서-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으실 수가 있긴 한데.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특발성 부종의 증상.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이렇게 부어요. 예. 그래서 아침 방송을 하는데 저는 괜찮으나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게스트들 오시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머, 왜 이렇게 부족해?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특발성. 예, 그런 부분도 그렇게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제일 흔한 게 다리 쪽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흔히들 겪으시는 게 서서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일수록, 그리고 또는 이렇게 앉아서 오래 계실수록,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주로 다리가 부어오르는 증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특발성 부종은. 그죠. 예,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여성분들의 월경 주기와는 또 무관한 그런 부종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특발성 부종은 병이 아니라고 사실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체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특별한 약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좀 덜 짜게 드시면서 저염식 하시면서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녁에 이게 막 제가 그 청춘동부한테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척척 찢어서 막 뚜기에 삶고 그냥 하라고 먹었더니 좀 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짜게 먹으면 또 아침에 많이 예, 맞습니다. 붓는 예. 거네요. 그러면 이런 그냥 특발성 부종은 뭐 흔한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주의해야 될 부종은 어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심장이나 이런 주요 장기들의 문제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부종 이외에 우리 간단한 활동, 그러니까 계단 뭐 한 층, 두 층 이렇게 올랐는데도 숨이 심하게 차실 수도 있고, 또는 심장이 안 좋으시면 자리에 누웠을 때 오히려 숨을 쉬기 불편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누웠을 때요? 예. 이게 우리 기좌호흡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서거나 앉으면 괜찮은데 누우시면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맥 같은 거를 짚어봤을 때 맥이 너무 느리게 뛴다든지 또는 너무 약하게 뛴다든지 또는 이제 불규칙적으로 뛴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부종이 아니라 이런 다른 증상들 때문에 이미 병원을 찾고 진단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 물리거나 상처난 부위에 그런 뭐 가려워서 손으로 긁거나 해서 우리 손톱 밑에 세균이 많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세균이 들어가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때는 이제 부종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으로 빨갛게 발적도 생기고 열도 나고 통증도 생기기 때문에 또 좀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발성 부종하고는 다르게 이런 경우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르신들이 붓는 것이 치료 안 좋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으면 겁이 나요. 우리 8955번님도 저는 전날 저녁에 짜게 먹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얼굴과 손이 잘 부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게 그래서 꼭 짜게 안 드시더라도 혈액순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 되면 혈액순환.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주무실 때는 피도 더 천천히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나 이런 쪽이 더 잘 붓고 그러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혈액순환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뭐 보조제나 운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겠구만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후가 되면 손이 이렇게 붓더라고요. 예. 다른 데는 얼굴은 빠지는데 이제 예, 맞습니다. 그 중력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약을 이게 저희 친정 엄마께서 한참 약을 드셨는데 그때 살이 찐 건지 붓는 건지 나중에 이렇게 부으신 거더라고요. 약물에 의해서 붓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이게 약물에 의한 부종 중에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경우는 그게 약물 중에 양방에서 쓰는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어르신들 피부 증상이나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하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좀 과하면 그렇게 안면 부종이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또 흔한 게 혈압약에 의해서도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으로 인한 부종은 그 스테로이드처럼 얼굴이 이렇게 땡땡 붓거나 그러진 않고 네. 정강이나 발목 쪽이 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혈압약 처방받은 곳에 말씀하시면 혈압약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바꿔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양 때문에 붓는다고 하면 혹시나 의사분들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혈압약에 의한 부종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종 이런 네. 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약 때문이라고 의심이 되면 약을 아마 바꿔드릴 겁니다. 그전에는 약 먹기 전에는 안 부었는데 요거 먹고 부었다. 그러면 약 종류를 바꾸면 되는 네, 거구만요. 네, 네. 끊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저희 엄마도 그때 스테로이드 이게 예, 들어있는 약을 자셨던 예. 것 같아요. 근데 약을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해서 끊었더니 바로 그런 경우가 있구만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게 부수면은 그대로 살된다 해가지고 엄청 붓는 게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살이 됩니까? 네. 그래서 부종 자체가 살이 된다고 보진 않고 왜냐하면 부종은 물이고 살은 지방이기 때문에 네. 물이 지방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좀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한테서 부종이 잘 보일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만이 심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부종이 잘 생기는 분들은 아무래도 몸에 이런 대사가 잘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남들에 비해서 살이 좀 잘 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종이 오래 방치되면 살이 된다. 요거는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부순 대로 놔두면 살 된다. 맨날 이야기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붓기를 빼보려고 막 사우나 가서 막 땀도 흘려보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니까 더 막 불안했는데 그건 아니었구만요. 그래요. 이렇게 뭔가 알면 조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남도마실의 허준 김철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건강 우리 몸 부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음악 듣고 와서 예방하는 법과 치료하는 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화와 여러분의 황금 나침반 들을게요. 최명화와 여러분의 황금 나침반 듣고 왔습니다. 자, 건강한 우리 몸 오늘은 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그럼 얕은지 이 붓지 않으려면 저는 이제 다음날 녹화가 있을 때 이 부어버리면 진짜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막 탕탕 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한 것이 좋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만약에 또 중요한 일이 있으시면 그 단백질을 또 적절히 섭취해줘야 오히려 그 부기가 잘 안 생기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단백질 너무 늦게 드시는 건 조심해야 되지만은 단백질도 좀 적절히 섭취해 주시면 좋으시고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또 잘 부으시는 경우도 있긴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게 몸에 부족해가지고 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단백질이라면 뭐 닭가슴살이나 예, 뭐 그런 고기류에 좀 적절히 섭취해 주시면 고기류를 네, 그리고 우유에 크게 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유 같은 것도 좀 괜찮다고 보긴 하거든요. 우유도죠. 네. 아주 좋은 팁입니다. 다음날 중요한 날 있으면은 짠 음식보다는 우유나 이렇게 고기를 좀 가볍게 그래요. 이제 얼굴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오후 되면 또 붓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장에서 우리 손이나 발끝으로 간 혈액이 다시 되돌아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그게 부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만약에 손이 잘 붓는다고 하시면 그래서 손을 좀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우리 잼잼하듯이 주먹 줬다 폈다 많이 해주시면 네,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고 지금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발가락 끝이 이제 손이 발이라고 하면 이 발가락 끝이 몸 쪽으로 향하도록 쭉 해가지고 뻗어서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종아리 근육이 좀 당기는 느낌이 드시게 그렇게 하루 일과 중에서도 중간중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해주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시간 나실 때는 서가지고 그러니까 까치발 반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뒤꿈치로만 이렇게 걸어 보시면 그러면 그 종아리에 또 당기는 느낌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다리에서
우리 다리 근육을 이렇게 수축을 시켜줘서 다리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효과적이라서 네, 그런 부분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뒤꿈치로만요? 예, 예. 이거는 한 번도, 애기 때, 뭐, 애기들 장난친다고 걸어다니면, 뒤꿈치로 애기들 이렇게 아, 예, 꽁꽁꽁 예, 하잖아요. 그렇게 하댔게요. 예, 예.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본 예. 적이 없네요. 근데 혹시나 그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네. 아프실 수가 있는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그런 동작을 해서 아프시면 그런 분들은 좀 앉으셔서,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칭 해주셔도 좋고요. 오, 저는 무릎이 안 좋아. 일단 한번 예. 뒤꿈치로 걸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음식은 이제 덜 짜게 드셔야 된다는 거는 네. 다 아시는 부분인데, 그리고 과일 중에서 바나나가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이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칼륨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런 몸 안에 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도와줘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바나나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바나나는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비가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또 몸 전체적으로 순환이 잘 돼서 그런 부종에도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그래요. 바나나나 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부종이 예방이 되구만요. 예. 제가 요가를 다녔는데 많이 붓는 분들은 모관 운동하세요 해가지고 팔다리 위로 들고 예. 등은 땅에 대고 막 이렇게 흔들었다가 툭 떨어뜨리면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도움이 된가요? 아니면 또 사우나에서 땀 한 바퀴 이렇게 탁 빼거나 네. 족욕이나 반신욕이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손을 위로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 심장으로 혈액을 돌아오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다음에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을 흘리니까 수분이 배출되니까 부종에 효과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조금 주의하실 게, 만약에 수분이 몸 안에 수분 섭취량이 부족한데 너무 또 땀을 흘리시면 좀 어질어질하거나 탈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사우나가 어떻게 보면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편하실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말씀해주신 그런 요가가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요가. 족욕이나 반신욕도 좋지 않을까요? 뭐 조격이나 반신욕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또 너무 오래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또 다리를 붓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그래요. 이 스트레칭 동작 이런 걸 좀 알아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또 많이 마시면 부스값서. 저는 저녁에 다음날 일이 있으면 저녁에 물도 잘 안 먹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또 부을 수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물 권장량이 1.5에서 2리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고, 근데 지나치게 물을 마시면 몸이 더 부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마시는 게 좋으시고, 특히나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소변이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는데 지나치게 물을 많이 드시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적당하게, 이것이 참 어려워요. 라든지 붓는 것도 이렇게 신체 전체가 이렇게 잘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디가 막혔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소리 잘하는 침 여쭤봤댔기, 이렇게 어디 누르면은 좀 더 좋다. 노상 이렇게 해봐라. 요런 혈자리 같은 거 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집에서 좀 편하게 해보실 수 있는 게, 중환이라는 저희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경혈이 있는데요. 중환? 네네. 이게 소화 기능에 관련된 경혈인데, 그래서 그 중은 가운데 중자고 완은 밥통 완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개선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부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환혈은 우리가 명치라고 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배꼽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몸의 한 가운데. 그래서 배꼽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올라간 지점에 있는데, 평소에 이런 부위를 5초 정도 이렇게 잘 지그시 눌러주시면, 수시로 눌러주시면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또 부종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수시로 눌러주면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또 중환을 눌렀을 때 아프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예. 저는 눌러보니 아프진 않은데, 그럼 하라고 들어가. 하라고 그러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뭐 한약에 가면 이렇게 자꾸 부서져서 가면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한약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작용이 좀 부드럽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 네. 저희가 그 한방에서 이뇨 목적으로 오령산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약은 양방의 이뇨제하고 마찬가지로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데요. 그런데 양방의 이뇨제 단점은 우리 몸 안에 수분이 많든 적든 무조건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드시면 좀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 오령산이라고 하는 한약은 몸 안에 수분이 많을 때는 내보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분이 부족할 때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아. 예, 이게 실제 실험을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특발성 앞에서 말씀드린 특발성 부종은 사실 병은 아니기 때문에 양방의 이뇨제 이런 거는 드시면 오히려 해롭다고 보는데 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운동하고 저염식하고 해도 관리가 안 되신다면 그때는 이런 한방 이뇨제인 오령산 같은 게 큰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모든 부종의 오령산을 쓴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든지 간 같은 중요한 장기의 기능 문제로 인한 부종은 이런 경우는 필요하면 양방 이뇨제도 써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양방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아이들이 발레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이뇨제를 너무 과잉하게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살이 찌면 안 되고 예. 발레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 특히나 그런 건 좀 위험하겠네요. 이게 애들이 그쵸. 픽 쓰러져요. 예. 그게 이뇨제라고 하는 게 혈압약도 이뇨제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픽픽 쓰러지는 게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머나. 강제로 그렇게 막 내보낸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콩팥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 가면은 이렇게 오령산이라고 부드럽게 예. 수분이 적으면 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약도 있구만요. 그래요. 오늘 부종은 일단 혈액순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싱겁게 잡수고 운동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뒤꿈치로 걷기, 모관 운동, 팔다리 들어서 더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완혈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 좋다. 예. 제가 제대로 정리했습니까? 예, 아주 대단하십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은 배도 전혀 평상시에 붓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제가 부종이 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부은 적은 없긴 합니다. 어머, 얄미운 사람. 자, 오늘 우리 김철영 과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거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또 붓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통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샵9930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채팅방도 열어놨어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철영 과장님 가시는 길에 콜럼버스의 Remember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